반갑습니다. 한국살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66회 심화편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가 10번대에서 경제 문제를 내면은 지난 강의에서는 거의 90% 고려시대라 했는데, 반대로 20번대에서 이런 걸 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95% 조선시대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고요? 여기가 낼 게 많아서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 유형은 그냥 한능검의 거의 고정 유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키워드가 뭐냐? 첫 번째, 담배랑 담배랑 목화,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거든요. 특히 담배가 중요한데, 이게 왜 나왔냐면 뭐 담배, 뭐 모시, 오이, 참외 이런 것 등 삼풍 작물을 재배했다는 걸 포인트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답은 이양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소위 이양법, 모내기법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화됐어요. 왜냐하면 수리 시설도 발달하고 농법도 발달하다 보니까 모내기법을 예전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런 키워드를 보고서 조선시대 후기를 찍는 건데, 좀 꼼수적으로 접근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한번 뭐가 틀린 건지 볼게요. 1번 상평통보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맞아요. 조선 숙종 시기에 이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됐었거든요. 얘는 되는 거고. 2번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얘가 틀렸네요. 얘는 신라 지증왕 때 만든 시장 감독기구거든요. 이 시기를 기준한다면 그나마 얘도 평시서 이런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3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이건 왜 나오냐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당시에 이 대동법을 시행해가지고 기존의 공납품을 누가 대신 낼 거냐? 이 상인이 팔거든요. 그래서 대동법의 영향으로 등장한 상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상 조선 후기양 자연스러운 키워드고, 4번 보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며 상품을 판매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만상, 송상, 보부상, 뭐 경강상인 등 온갖 상이 나오면은 그냥 싹 다 조선시대 후기라 보시면 돼요. 엔간에서.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국경지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무역 같은 거, 외교 같은 거, 이거 공무역, 사무역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난 것도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7번 가 궁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문제 키워드는 안 어렵거든요. 근데 정답 키워드가 이게 기출에서 안 나왔던 건 아닌데 이게 정답이라고 싶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거든요. 다행히 이게 지금 제가 저번 전반부 때 이게 있었던 제 한국사 어플인 하이한국사에서 모의고사에서 선지를 만들 때 얘랑 관련된 내용을 썼었거든요. 그게 정답 키워드 적중이 됐어요. 연계돼가지고. 그래서 뭐 제 어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럼 이 문제 키워드는 뭐냐? 일단은 이 궁궐은 임진왜란때 불탔는데 흥선대원군 때 중건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일제감정기 때 여기 경복궁의 정각을 대부분 헐어내고 총독부 건물을 세웠다는 게 두 번째예요. 그니까 총독부 건물을 세운 게 두 번째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궁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사료가 아마 그때 맥락 같은데,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경복궁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궁궐 내에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아예 불태워 버렸거든요. 그걸 모두 고려했을 때 정답 키워드는 문제 키워드는 경복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거 첫 줄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야 돼요. 솔직히 1번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창경궁이에요. 일본에 의해 가지고 창경원으로 격화가 되기도 했었죠. 틀렸고요.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자, 이거는 덕수궁이에요. 그 중에서도 덕수궁 석조전이요. 안 맞고요. 도성의 서쪽에 있어서 서거리라 불린 거는 경희궁이고요. 얘는 서거리 아니라 북거리예요.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4번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얘가 정답인데, 제가 1910년대 일제사회상 문제를 낼 때 얘를 선지로 썼었거든요. 그때 경복궁에서 조선물산 공진회가 개최되었다 이걸 썼는데, 그게 딱 정답 키워드로 적중이 딱 됐어요. 이게 뭐냐면
1915년에 그 일제감정기 시기에 경복궁에서 일종의 그런 물건 박람회 같은 걸 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5번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했다. 얘는 창덕궁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8번 다음 장면에 나타난 사건이 끼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는데 확실히 올해 시험이 이거를 되게 올해 키워드로 자주 끌고 가려고 노력한 것 같았어요. 뭐냐면 여기 평양에서 이양선, 여기서 말하는 이양선은 미국의 상선입니다. 근데 얘네가 통상수교, 그러니까 무역하자 했었는데 우리나라 거부하다 보니까 빡쳐가지고 그 우리나라 공격하고 막 총도 쓰면서 백성들을 위협하니까 박규수가 직접 가가지고 이 배를 완전 불태워 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맥락이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에요. 근데 약간 이게 사건을 알면 보이는 게 아마 이따 고종이 어려가지고 약간 좀 당시에 어린 고종을 이렇게 그림처럼 비유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너럴 샤무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걸 포인트로 잡는 건데 1번 이용태가 안엑스가 파견되었다. 자 이건 동학농민 운동이죠. 물론 얘가 가가지고 해결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깽판을 쳐가지고 동학농민 운동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되었죠. 2번 이원익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했다. 이건 광해군 때예요. 제가 뭐라 해서 아까 고종 때라 했죠. 지금은 너무 옛날이에요.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를 왔다. 신유박해는 1801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관련 없어요. 4번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였다. 자 신미양요의 결과 죄송해요. 제너럴 셔모너 사건의 결과 신미양요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즈 제독, 병인양요, 로저스 제독, 신미양요 반드시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 3번 사건의 영향인데 그러니까 신유학회 발생하니까 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이 베이징에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지금 우리 나라 조선이 개 망해가고 있으니까 이 너희 본국 연락해가지고 그 외국 군대 좀 데려와가지고 우리 조선 좀 때려주세요 하는 정신 나간 편지를 보낸 게 황사영 백서 사건이거든요. 이거 연도 똑같이 1801년이니까 외우실 분들은 외워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29번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포인트가 이게 사료가 뭘 내도 항상 비슷한 맥락에 있는 사료를 좀 가져오는 느낌인데 왜 그러냐면 홍영식이랑 김옥균, 서광범 그러니까 특히 이 인물들은 외워야 돼요. 왜냐면 개화당의 대표적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개화당이 인물인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이랑 관련된 장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옥균을 보고 풀던지 우정총국을 보자마자 이게 갑신정변인 거 이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면 개화당 인물을 내던지 우정총국 전별을 내던지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로 일본군이 이 갑신정변을 지원해줬다는 맥락 세 가지를 거의 사료 키워드로 가져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럼 이 사건의 영향이 뭔지 찾아볼게요. 1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바로 나왔네요. 뭐냐면 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어쨌든 일본군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금도 지불하고 자신들 공사관 만든다고 공사관 신축비를 지불하라는 게 이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신식군대의 별기군이 창설된 건 얘보다 이전입니다.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된 거는 81년부터 82년이에요. 참고로 갑신정변은 84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운요 사건,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한 거는 1875년이라 이전이고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 무함이 설치된 거 역시 80년이기 때문에 다 이전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갑신정변 유형은 이런 식으로 시기 유형으로 내기는 내지만 특징이 좀 어떤 게 있냐면 어차피 내봤자 갑신정변 키워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를 쓰던지 개화당이 정변을 준비하는 과정을 내던 간에 정답 키워드는 어쨌든 간에 갑신정변에 관련된 거, 뭐 혁신정강 14조라던가 다른 말로 개혁정강 14조, 한성조약, 텐진조약 등 그냥 갑신정변에 관련된 키워드만 알면 풀게 되니까 너무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갑신정변 진압하려고 청나라랑 일본군이 싸우는 걸래요. 근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내요. 근데 이전 시기로 막 우정총국 전변이 발생해서 이렇게까지 갑신정변 자체로 시기 문제를 더럽게 딥하게 내진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그냥 그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31번 다음 자료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일단은 문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읽고 나서 시작할게요. 가, 다를 작성한 인물이라 했으니까 먼저 인물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가. 일단 사료 좀 많이 긴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가셔야 되는 거는 다른 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중국도 뭐 역사설 만들었다는데 우리나라 해동의 삼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역사도 오래되었으니까 그게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니까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여서 편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 왕명에 의해서 편찬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은근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왕명에 의해서 편찬된 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다. 그러니까 삼국의 역사를 왕명에 의해서 편찬한 게 뭐냐를 종합했을 때 이거는 삼국사기예요. 김부시계. 왜요? 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에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룰 수 있는 거는 삼국사기 아니면 사실상 삼국유사가 대표적인데, 삼국유사랑 삼국사기가 뭔 차이냐면은 삼국유사는 이련이라는 승려가 그냥 지 혼자 쓴 그냥 개인 역사서인 거고, 이 삼국사기는 나름대로 국가의 주도로 만든 것 같다는 차이에서 이 왕명이란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드린 이유가 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려 끝내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내교장과 관리로 있으면서 발해에 관한 역사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야 이거 발해랑 관련된 역사서인 거 알겠어. 근데 발해랑 관련된 역사서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제왕운기랑 발해고가 나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덕가신 분들 그냥 발해 역사서 발해고 이렇게 찍었어도 되는데 이건 좋은 접근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왕운기가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왜 얘가 발해고냐,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내교장과 관리로 있었다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발해고를 만든 인물인 유득공은 서울 출신이거든요. 서울 출신이어가지고 뭐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등 사검서라 해가지고 이 규정각이랑 왕실 도서관에서 약간 좀 책 같은 거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유득공은 규장각 검소관 활동했었고 그 인물이 발해고를 만들었다, 얘까지 포인트로 가져갔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료에서 어떤 걸 정확하게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어요. 자, 마지막 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사회 A와 B와의 투쟁이 뭐 시가부터 발전해서 뭐 공간까지 확대하는 뭐 정신적 활동적 기록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어디의 사료 맥락이냐면 조선 상고사의 서두문이에요. 그래서 A랑 B야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조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체인 나인 A랑 영국, 미국 등 프랑스, 러시아 등 뭔가 좀 서양 세력으로 대치되는 B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는 A인 나예요. 그거랑 대칭되는 B야라는 객체와의 계속 끊임없는 시간과 공간적인 투쟁이 역사라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조선삼국사의 원문을 안 읽어봐가지고 이게 맥락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아와 비아가 그냥 신체호다 이것만 알았다면 사실 이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약간 여러분들 여기까지 접근이 어렵다면 좀 어떤 생각이라 최소한 했었으면 좋겠냐면은, 앞에 것들은 어제 삼국시대든지 뭐 발해든지 고대 역사서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까지 나올 정도면 최소한 이 인물은 개항기 이후에 활동한 인물이에요. 물론 이때도 뭐 프랑스, 러시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역사서에서 대놓고 언급될 정도면은 최소한 개항기는 가는 게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인물이 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못해도 개항기 시기 이후에는 활동했구나, 그거라도 잡고서 이 문제를 안 풀었다면 답을 찍는 게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해석했다 가정했을 때 저는 이렇게 풀었을 거란 겁니다. 그럼 볼게요. 30번 1번 만권당에서 원외 학자들과 교류했다. 자, 이거는 이재현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김부시 다뤘으니까 얘 틀렸죠? 2번 7대 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판 조선왕조 실록인데 안 나와있어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문헌공도를 만들었다. 이건 최충이에요. 최충. 그리고 김부시가 관련된 거 다 틀렸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계속 해석을 하겠지만 오답만 똑바로 했으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었어요. 근데 밑에를 읽어보니까 오답이 쉽진 않네요. 일단 맞아 볼게요.
금속학을 연구하여 북한산 비가 진흥한 순소빔을 고증했던 거는 이거는 김정희입니다. 유득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지금 게임이 붙었을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좀 그런 접근법을 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지금 한국통사를 저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님은 약간 근현대사랑 관련된 걸 조금 더 많이 썼고 배한매의 심볼 주필 솔직히 얘까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지적혁명 주장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런 생각 같은 게 뭐냐면 대한매의 신보에 주필이라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필이라는 거는 신문에서 글 쓰는 것 같은 걸 조금 더 주도적으로 담당한 인물을 말하는 건데 이걸 창간을 읽어가지고 얘를 양기탁을 읽었으면은 이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매한 신보 나왔다고 뭐 양기탁 배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키워드까지 종합적으로 안 보시면 헷갈리십니다. 아무튼 본론 돌아서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했다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맥락이냐면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 의열단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막 폭탄 투척하고 그런 의열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의 약간 이런 걸 연결했을 때 정답은 5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찍었으면 4번 아니 5번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아마 다를 제대로 해석하신 분들이 많았을까 조금 우려는 되네요. 자 다음 밑줄 그은 기억 니은 뭐 기억은 삼국사에 나왔고 니은은 바래고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한번 설명볼게요. 1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했다. 제가 이걸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이 왕명이라는 키워드 안 봤으면 얘 틀리라고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안 보시면 그냥 삼국시대 역사서니까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러겠죠? 지금 딱 비교드릴게요. 본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전된 기전체 사서이다. 기전체 사서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그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역사를 서술할 때 우선순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서는 좀 더 왕급이면은 뭐 본기 넣고 조금 얘는 뭐 인물은 중요한데 그 왕보다는 낮으니까 열전 이런 넣는 거거든요. 그런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역사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차용해가 만든 게 삼국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안 읽으시면 이런 문제 못 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3번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한 거는 조선왕조실록이고요. 고구려 건국시조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거는 동명왕편입니다. 이규보에 틀렸고요.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 평가봤다. 이거는 둘 다 되는데 삼국유사 아니면 제화운기 둘 다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1번 아니 2번 낚이게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이런 걸 보고서 내가 기출풀이를 알맞게 하는 건지 좀 그런 걸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32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거는 솔직히 최시영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어야 돼요. 왜냐면 이 최시영이 2대 교주거든요. 여기 적혀있네요. 근데 출제자가 너무 착해가지고 이번에는 최재우까지 줬어요.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 최시영. 그럼 뭐겠어요? 동학이죠. 동학에서 최재우, 최시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인물입니다. 1번 동경대전을 경전 삼았다. 이 동학을 낼 때는 약간 기독교 치면 바이블 있듯이 이 동학에서는 동경대전이랑 아이고 잘못 적었다. 동경대전이랑 용담 유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얘는 경전이고 얘는 포교 가사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 부르는 약간 좀 그런 느낌 책. 정답은 1번이고 한일 무장단체인 중강단을 결성한 거 얘는 대종교입니다. 박준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친 거 얘는 원불교고요. 배제학당을 세워 시나무 복원 앞선 거는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예요.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서 포교가 허용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따지면 조불수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천주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알았다면은 이런 선지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거 보이는 거 찍으면 안 되죠 당연히. 33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내가 보는 시험에 내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면 되는 문제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읽을 필요 없고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요구했는데 이거를 외국에게 주면은 우리나라의 영토에 피해를 받으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황무지에 대한 요구권을 반대한 게 뭐예요? 보안에
보안에는 얘만 알면 다 풀어요. 왜냐면 어떻게 키워드 낸지 알려드릴까요? 황무지가 언급돼요. 황무지한테 요구권을 반대해요. 그런 맥락 나오면 보안해고요. 문제에서 보안해가 나왔다면 황무지 개관권 요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냥 그게 정답 키워드 나와요. 이거 하나 외우면 이 단체는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꽁으로 먹는 문제란 거예요. 사실 이거밖에 가르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에고노 단체는 여러분들이 보안이랑 더불어서 신민의 두 개만 잘 공략하시면 한 문제 그냥 먹으니까 좀 이런 걸 잘 참고해 두세요.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독립문 건립과정. 이건 독립협회가 자주를 표방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의 영음문을 헐고 그 3호선 지금 그 독립문 쪽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 역 거기 서대문구 쪽. 3번 조율통상 장동의 조화 검토한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국내에서 쌀을 안 팔려고 할 때 한 1개월 정도 미리 통지해가지고 쌀 수출을 금지할 것을 말하는 방공령이랑 일본에게 최국 대우를 대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해주는데 일본에게 안 해주는 거에 대한 그런 권리 같은 걸 보장해주는 최국 대우가 대표적입니다. 화폐정리 사업이 끼친 영향. 자, 이거는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백동화를 일본식 화폐를 교환하는데 동전이 깨지던지 아예 안 보이면은 화폐의 기존 가치보다 낮게 돈을 책정해두니까 내가 100만 원인데 내 화폐가 다 깨져 있어. 그럼 한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의 피해를 받겠죠. 그런 맥락에서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받았었고, 한국중앙통상회가 조직된 거, 이건 1898년에 그 청나라 상인이나 일본 상인들이 하도 우리나라에 많이 침투해가지고 상권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먹고 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1898년에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4번.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사료 맥락만 빨리 파악하시면 금방 푸는 문제예요. 뭐냐면, 자, 사료를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관을 파촌했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뭐냐면 그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출 용어로 말하면은 아관 파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이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셨는지 그냥 그것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예요. 볼게요. 1번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정답이에요. 왜? 지 아내가 일본군에 의해가 죽었으니까 쫄아가지고 가마타가 도망간 게 이 맥락이에요. 그래서 을미사변을 계기로 아관 파천이 발생했다. 그걸 아냐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이거는 1905년인데 아관 파천은 1896년쯤이라 이후고요. 지금 배경 묻는 거예요. 이후가 아니에요. 용안포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1903년에 러시아가 그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에 있는 용안포를 강제로 도착한 건데 이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랑 일본끼리 서로 대립하는 계기를 가져왔어요. 4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을사늑약의 체결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준 이휘종 이상설님을 그 네덜란드 만국 평화 회의에 파견한 거예요. 역시 이후고요. 제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거 역시 1907년이에요. 이걸 계기로 일본이 우리나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좀 쉬운 문제였어요. 35번 다음 관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사실 여러분들이 이 원수부 관제를 보자마자 광무개혁인 걸 알아야 돼요. 원수부란 건 황제 직속의 군대인데 그걸 몰랐더라도 황제가 언급되는 거는 최소한 광무개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나라 언급돼? 그럼 광무개혁이다.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한국사에서 황제란 말 대놓고 쓸 정도는 거의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냥 광무개혁 관련된 거 찾으면 돼요. 1번 지게함을 설치되었다. 뭐냐면 이때는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 그러니까 일제감정기식의 그런 토지 조사 사업 말고 이제 근대적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 토지 증명 문서인 지게를 발급했는데 그걸 담당한 게 지게 아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 궁극기무처가 창설되었다. 이건 1차 가보기역입니다. 3번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었다. 자,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이 된 거는 이때보다는 1881년이에요. 그러니까 별기군 나올 때쯤이어가지고 시기가 안 맞고,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거는 2차 가보기역입니다. 안 맞고요. 5번 건양이란 연호가 제정된 거는 의미개혁 때 그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되고 한국 독립당 산하의 부대라는 거랑 첫 번째, 두 번째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했다는 이 포인트를 잡아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군 유형의 경우에는
뭐 김좌진, 북로군정서군, 조선혁명군 양세봉, 조선의용대 김원봉, 한국광복군 지청천이랑 김원봉, 이런 걸 외워두시는 게 중요한데, 지청천이 총사령관인 거는 한국 독립군이랑 한국 광복군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는, 일단 한국 광복군이 되려면 부사령관은 남대관이 아니라 김원봉이 나왔어야 되고, 이 한국 독립당이란 키워드를 보고서 얘를 찍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청천 총사령을 낸다면 한국 광복군도 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 때문에 한국 독립군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런 거 잘 가져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다 못 골라요.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북로군정서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한 거. 이게 한국 광복군입니다. 대전자는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약간 한국 독립군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외우셨냐면, 쌍대전차를 외우라고. 쌍대전차, 쌍성부와 대전자랑 전투.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이다. 이거는 조선 의용대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대한국민회군 등과 연합하여 봉오도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대한독립군입니다. 제가 순간 말이 헷갈릴 뻔했는데, 이 한국 독립군이야 또 대한 독립군이, 이게 진짜 말이 그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7번, 밑줄그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 정책 옳은 것. 요거는 여러분들이 첫 줄만 읽었으면 다 끝났어요. 뭐냐면,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령. 뭐겠어요? 세 글자, 회사령. 얘를 아냐? 모르냐? 끝이에요. 자, 회사령은 1910년대 일제감정기 시기의 대표적인 경제 침탈 정책인데, 한능검 수준에서 뭐 삼린령, 어업령 이딴 거 다 집어치우시고 경제 침탈로 낼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회사령이랑 그 식민지적인 그런 토지 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 등록되지 않은 것들은 다 일본이 몰수한 토지 조사 사업,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정답이 여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10년대는 솔직히 키워드가 30년대 후반 이후에 비하면 매우 적어가지고 조금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푸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번,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개항기 시기에 신문지 망대로 좀 신문지 발간을 탄압을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시기가 관련이 없고, 미스협 정책을 했다. 이거는 1925년에 일본의 그 미스야랑 인물이랑 그 중국의 군벌이 체결해가지고 만주 지역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현상금을 거는 정책 같은 걸 한 거예요. 관련 없고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는 1924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밀리대학 설립운동에 연계해서 봐야 돼요. 5번, 조선사상범 예방 구급령을 시행한 거는 민족 말살기인 1941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38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뭐로 가져갔어야 되냐면, 첫 줄에 있는 박상진이랑 밑에 있는 최기준까지 아시면 좋은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박상진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임병찬이 나오면 독립의군부를 조직했거든요. 복벽주의를 지향한. 근데 박상진이 언급되면은 대한광복회를 의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감정기는 솔직히 말하면 단체가 나오죠. 어떤 인물이 어떤 단체랑 관련했는지 그거 아시는 게 거의 문제풀이의 절반이거든요. 그거 빨리 눈치채신 분들이 이 문제 빨리 푸는 겁니다. 1번,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되었다. 자, 중일전쟁은 1937년이에요. 굳이 얘랑 연결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거는 제가 보기엔 조선의용대 정도? 그나마 시기를 최대한 땡겨본다면? 근데 안 맞죠 어쨌든. 2번,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결사였다. 맞아요. 이 독립군부는 상대적으로 그게 군사활동 같은 걸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박상진은 진짜 막 일본인 막 그러니까 부자들 막 때려가지고 막 몰래 돈도 뺏고 좀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활동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던 거는 대한광복회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파리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거. 자,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관련이 없어요. 일제가 꾸며낸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된 거, 얘는 신민회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5번, 만민공동회를 열어
열강 이권 침탈을 비판한 거는 독립협회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밑줄근 시위 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이것도 배경 나왔네요. 근데 이번엔 조금 여러분들 사료 맥락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경성에서 조선 독립 관한 선언서를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조선 독립 만세 운동이 나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3.1 운동이나 60 만세 운동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천도교, 기독교 신도들의 서명이 있었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엔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뭐 천주교 대표도 있고 뭐 불교 대표도 있고 기독교 대표도 있고 약간 최대한 독립운동을 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약간 종교 세력도 연합을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을 보는 거고, 세 번째로는 한국 독립 만세를 외치지만 난폭한 행동으로 나오진 않아서 불온한 형세가 없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운동이 평화적인,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게 같겠네요.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추구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나중에 좀 무력투쟁이 발생했었지만 이런 맥락들과 마지막으로 헌병대, 이때는 헌병경찰이 있었거든요. 그럼 10년대의 분위기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3.1 운동인 걸 찍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세운동인 거 알겠는데 헌병대? 10년대인가? 이렇게까지만 잘 접근했어도 제가 보기엔 잘 푼 거예요. 약간 그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간도천변으로 민간이 학살된 거. 자, 이거 1920년에 발생한 거라 조금 뒤고요.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에 개최되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뭐 창조파, 개조파가 대립한 건데 23년이 역시 이후입니다. 언론사의 주도로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된 거는 1931년이라 역시 이후고요.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이 결성된 1927년, 이것도 역시 이후이기 때문에 도쿄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가 먼저 다른 나라에서 발표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발생할 당시에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흐름상 얘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40번, 가 인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예전에 기출 50일에 있던 문제를 거의 똑같이 가져왔어요. 포인트가. 제가 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 문제는 솔직히 저는 이거 하나 갖다 풀 수 있어요. 본명은 이원로. 제가 기출 꼼수 강의할 때 항상 가르치는 건데, 약간 막말로 이 인물께서 탈룰라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이 인물의 본명 이원록이니까 개명을 했더라도 성씨는 이씨일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인물께서 성씨를 막 바꿀 게 아니라면은 이 땡땡으로 뭔가 개명을 했었겠죠. 그럼 그거 다 풀어볼게요.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심훈이에요. 이씨 아니에요.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했다. 이육사인데 이씨? 오케이, 좋아요.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했다. 이거 옛날 59에 있던 선지인데 조명하라는 인물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어요. 삼균주의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 만든 거는 얘는 조소왕이고요. 역시 조씨라서 안 맞고요. 여유당정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거는 정인본입니다. 그러면 이 1번, 4번, 5번은 그나마 좀 알만해. 근데 3번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문화 작품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인물 또 문화 작품 만들지 않았을까? 약간 두 개 좀 고민했다면 저는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이것만 갖다 풀 수 있다는 게 이런 식의 접근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 안 드린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은 이 인물은 문학가이자 약간 이런 저항시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인물은 실제로 의열단이랑 관련된 활동을 해가지고 폭탄 의거 활동도 했었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근데 여기에 문학가라는 거 알았다면은 최소 1번과 2번 중에 고민했다면 조금 더 정답을 쉽게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꼼수도 있다는 거는 한 번쯤 알아두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41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30번쯤 가르쳤던 거를 조금 그대로 응용하시면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문제의 키워드는 김지섭님이에요. 김지섭. 이 인물은 도쿄 궁성에서 폭탄 던졌거든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딱 뭐냐면, 이거 더 있네. 단장 김원봉. 그러니까 김지섭이랑 그 김원봉 보고서 이 단체가 의열단이구나, 이걸 아신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폭탄 투족을 한 단체가 의협단이랑 한인애국단인데 각 단체에서 어떤 인물들이 활동했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느냐가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중 이 인물은 좀 해외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1번 김구가 상하이에 소집하였다. 자, 이건 한인애국단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를 운영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았다. 제가 아까 도움이 된다 했던 게 신채호 선생님이 만든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폭탄 투척 같은 의거를 많이 했다는 게 제가 포인트로 가져가고 싶었던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투쟁을 준비한 거는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5번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거. 자, 이게 독립의군부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2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아까 제가 다뤘었던 39번이랑 조금 다른 맥락인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졌어야 되는 거는 광주 학생. 아,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솔직히. 그냥 광주 학생 석방을 요구한다. 광주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들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했던 운동, 민족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아, 이거는 제가 대충 풀려는 게 아니라 광주 학생이라는 키워드를 너무 대놓고 줘가지고 그것만 보고서 일제감정기식 어떤 그런 만세운동, 민족운동 이러냐,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연결했으면 이 문제는 다 푸는 겁니다. 1번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가두시를 벌였다. 이건 60만세 운동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 아까 3.1운동 나왔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안 나오겠죠. 엔간에선 틀렸고, 조선사람 조선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경제구구 운동인 물산장려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신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신간은 당시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상 조사를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그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 빈출 흐름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은 거는 원산 총파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 파업 운동하는 노동자들끼리는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 조선 민사령이란 말은 잘 모르더라도 일본식 시명을 사용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창씨 개명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일본식으로 그 성명 바꾸도록 조선인들에게 강요한 그거 말하는 건데, 이걸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앞서 1910년대 유형은 다른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룬 유형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랑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1번 통감부를 설치한 건 1905년이라서 시기가 아예 안 맞고, 태영령은 1910년대, 다른 말로 무단 통치기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형벌이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고요. 아까 말했듯이 헌병경찰제 역시 1910년대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4번 여자전시 극노령을 공포한 건 1944년인데 여자들도 강제로 노동 현장에 끌고 왔다는 내용 다른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설립한 거는 1908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최근에 현대사의 인물을 잘 안 내다가 오랜만에 이제 분위기 바뀌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 다 안 읽어도 되다가 그는 실질적인 정부를 여겨줄 수 있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게 유일한 힌트예요. 나머지는 솔직히 읽는다고 뭐 해석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누가 만들었냐? 여운형님 또는 안재홍님인데,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되는데 굳이 여운형님으로 찝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의 결론은 여운형님이 맞는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엔간에서 안재홍님보다는 여운형님을 이거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더 자주 나오기도 했었고 올해 기출에서도 63회째 이게 나왔었고. 근데 약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모르겠으면 그냥 가정하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선지를 보세요. 일단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한 거는 안창호님이고요. 조선 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른 거는 이국노, 최연배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김규식과 함께 좌우화적 위원회 조직하였다. 일단 얘는 여기에 포함돼요. 근데 엔간에서는 출제자분께서 정말 명확하게 여운형을 가를 수 있는 힌트를 넣어놓은 게 아니면은 둘 중 한 명만 되게 어차피 선지를 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안재용으로 될 만한 선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진짜 죽었다 깨더라도 이 인물 낸 게 아닌 이상은 이 둘 중 한 명만 되는 선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냈을 거다.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안 헷갈리지. 왜 굳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느껴지시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문제 못 풉니다.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이거는 굳이 언급한다면 그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룬다면은. 근데 어쨌든 이 인물은 정부 수립 이전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5번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이끈 거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 가 전쟁 등이 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전 그런 꼼수 알려드리거든요. 뭐냐면 40번대에서 전쟁을 내면 그냥 6.25로 찍으시면 돼요. 현대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건 6.25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유엔군이랑 북한군을 지원해준 중국군을 갖다가 6.25 전쟁을 찍는 유형이에요. 근데 약간 좀 꼼수 접근한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6.25로 찍으시고 그냥 가정해도 돼요. 그럼 볼게요. 기억 에치슨 라인 발표되었다. 자, 지금 시점까지 와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치슨 라인은 그 한반도 있다 치면은 이게 극동방위 서진 건데, 이렇게 한반도가 그 방위선에서 제외돼가지고 약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빌미 정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고요.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밀렸던 그 국군이 이게 허리에 딱 쳐가지고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거니까 맞는 내용이고,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참고로 6.25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발생했는데 발췌 개헌은 6.25 전쟁 시기에 통과된 대표적인 첫 번째 개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리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거는 광복 직후이기 때문에 시기가 너무 옛날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6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기 있는 포인트.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식이 대구에서 열렸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래가지고 뭐 경성 뭐 부산 이런 것처럼 그런 서울 간 부산 간의 이런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급의 대규모 이런 고속도로 만든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키워드 되게 잘 나왔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그래서 이건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야 됩니다. 볼게요. 1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정답은 이거예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1차, 2차 경공업 그리고 3차 중공업 그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됐었거든요. 이때 포항 제철도 만들어졌고요. 정답은 1번이고, 미국의 경제 원조로 300산업이 발생한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관련 없고요.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 설립된 거는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 시기고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건 김영삼 정부 시기입니다. 5번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 거의 말기급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7번 다음 발표 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아까 제가 언급했던 김영삼 정부 시기에 관련된 건데, 여기 보시면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달자금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의 그 그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에 좀 돈을 요청한 그런 상황을 말한 거거든요. 그거 다룬 건데, 김영삼 정부 시기에 나는 뭐 금융실명제라던가 뭐 OECD 가입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1997년 거의 정권 말기 때 이 IMF 구제금융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파탄나면서 좀 평가가 많이 갈리긴 하죠. 뭐 그건 제쳐두고 어제 국제통화기금에 좀 구제 요청을 했던 건 그런 상황을 다룬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찾는 건데, 서울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개최된 거고, 노사정위원회는 약간 좀 앞에 이런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
노동자, 정치 3명의 위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노태우랑 김대중 정부 시기 사이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꼼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면은 김영삼 정부는 뭔가 OECD, WTO, IMF처럼 이름에 영어가 들어가 있죠. 김영어도 영어. 그런 거랑 약간 김영삼, 영삼, 그러니까 영어, 3 해가지고 영어라던가 뭔가 숫자, 공 같은 거랑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다 보시면 돼요. 뭐 금융실명제, OECD, WTO 뭐 이런 것들이요. 좀 그렇게 접근하면 암기법이 좀 쉬울 것 같아요. 48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거. 제가 나머지 문제는 좀 쉬워가지고 그렇게 깊게 설명 안 했는데 이 문제는 진짜 저도 현장에서 답이 이게 순간 뭐였지 고민할 정도로 진짜 어려웠던 지역사 유형이에요. 아마 제가 최근에 본 올해 지역사 유형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여기는 이 경포대를 몰랐다면은 못 풀었어요, 솔직히. 선교장이라던가 굴산사지도 이 지역에 있는 건 맞는데 솔직히 이거 갖다가 푸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알아서도 경포대 갖다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걸 공부해서 풀었다기보다는 여기 여행을 가가지고 풀었을 것 같거든요. 얘가 그래서 저는 어떤 접근법을 했었냐면은 여기에 관동 팔경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동 지방에 8개 명소를 아는 건데 더 간단하게 접근하면 동쪽에 있는 지역 그냥 간소하게 동쪽에 있는 지역 중 하나다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동 팔경은 몰라도 수능 국어 공부를 했으면 관동 별곡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동 별곡에서 말하는 관동이 뭐냐면 강원도예요. 그래서 약간 좀 고등학교 때 기억을 좀 떠올리신 분들은 이걸 좀 유추했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경포대 몰랐다면 이 문제는 못 풀지 않았을까 싶네요. 좀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1번 율곡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한다. 자, 맞아요. 이 강릉 지역에 있었던 이의 생가가 있었던 지역이 강릉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근데 사실 이거 진짜 다 계속 말한 거지만 경포대 몰랐으면 이 문제는 그냥 버리고 그냥 다른 문제 그냥 챙기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3점도 아닌데. 2번 무령왕릉 있는 송산리 고분구 추천한다. 이건 공주 지역에 있는 거고요. 어제영 부다가 항전했던 광성부는 강화도 지역에 있고요. 팔만대 정경이 보관된 해인산 지역에 있는 거. 자, 이거는 경남 합천 지역입니다. 삼별초강 동안 항문파두리 항목유적은 제주도 지역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9번 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건 포인트가 다른 거 다 못 보시더라도 이건 아셨어야 돼요. 뭐냐면 여기는 3.15 부정선거. 이게 약간 민주화 운동은 뭐 4.19, 5.18, 6월 이런 게 써있잖아요. 그 앞에쯤 언저리에부터 뭔가 계속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촉발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4.19는 한 달 전쯤에 이런 부정선거 막 투표 100명 했는데 막 투표하면 막 투표지가 110개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 발생했었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었는데 김주열 열사까지 최루탄 맞고 죽어버리니까 더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런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그런 흐름을 다룬 거예요. 1번 시민구이 조직되어 개헌군에 저항한 거. 이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 실제 이 운동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정답은 2번이고요. 호원철폐 독재사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거는 6월 민주항쟁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삼성기업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주도하였다. 말 그대로 삼성기업 반대 운동인데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시기가 관련이 없습니다. 장기독재 비판하는 3.1민주 구국선언도 똑같이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이건 1976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50번 가나사이의 시기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통일 문제는 마지막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통일 문제에서 얘는 약간 어떤 접근법을 가져가시면 좋냐면 일단은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일단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일단 가정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 이번 좀 독특했던 게 남북조접위원회가 먼저 나왔거든요. 남북조접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그런 통일 문제 같은 걸 회의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거든요. 일단 그게 가고 나는 남북고위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등을 주요로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대요.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남북 기본 합의서거든요.
원래 플레임은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서가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플레임인데, 최근에는 이거 자체 진짜 이 겁나 긴 거를 키워드 줄 때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 시기랑 노태우 정부 시기 사이에 정부가 뭐냐? 전두환 정부죠. 그 시기에 해당되는 통일 교류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면은 이 문제 끝난 겁니다. 1번, 금강산 윤로관광이 시작되었다. 이게 시기가 겁나 애매한데, 육로관광은 시범 운영을 한 건 김대중 정부인데, 사실상 이걸 본격적으로 운영한 건 노무현 정부거든요. 그래서 시범 운영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진짜 겁나 애매하긴 한데, 근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냥 노무현 정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건 김대중 정부인데, 이건 똑같이 둘 다 이후입니다. 저 지금 찾고 싶은 거 전두환 정부예요. 3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했다. 야, 최근에 진짜 최근 정보 키워드 많이 가져오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예요. 이게 최근에 4.27 판문점 선언이랑 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참가가 좀 나오는데, 최근 교육 과정에서 이거랑 4.27 판문점 선언까지 다루기 때문에 사실 시험문에서 언급이 되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남북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공섭 지구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거 역시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에 정답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양 방문이 최초로 성사된 전두환 정부 시기인 키워드인 얘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6회 심화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